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한 혈전 가능성 때문에 아스피린을 미리 예방적으로 먹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언뜻 생각하기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아직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한 혈전증은 일반적인 혈전과는 달라서 전 세계의 누구도 그 어떤 전문가도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을지 확답을 할 수는 없고요. 모두 이론적으로만 추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꽤 복잡해서 저도 관련 논문을 한 30편 정도 읽고 나서야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타깝게도 큰 예방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백신에 의한 혈전증을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림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만 보신다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신다면 아스피린이 왜 큰 효과가 없을지에 대한 추론도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혈전이 생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동맥에서 생기는 혈전, 다른 하나는 정맥에서 생기는 혈전입니다. 동맥은 혈류가 매우 세다 보니 혈관 내부에 이렇게 구덩이처럼 상처가 종종 생기곤 해요. 이때 혈수판이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혈수판은 겁에 질려 울음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손을 뻗치죠. 지나가던 혈수판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몰려오게 되면 이때 이 혈수판은 모여든 혈수판들에게 살려주세요와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를 외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혈수판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어떻게든 살려주기 위해 손을 내밀게 되고 결국 다 같이 손을 잡고 뭉치게 됩니다. 혈수판들이 흘린 눈물 안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흘린 눈물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의 그물이 만들어지고 이 그물이 혈수판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동맥에서 혈전이 생성되는 방식이에요. 동맥혈전 생성의 핵심은 바로 혈수판들이 서로가 손을 잡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야만 혈수판들이 뭉칠 수 있거든요. 자, 아스피린의 기능은 바로 구덩이에 빠진 혈수판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주변 혈수판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왔지만 살려달라는 소리는 못 들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 않게 되고 결국 뭉치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스피린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아스피린도 동맥혈전 생성을 완벽하게 억제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스피린은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맞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막지 않아요. 도와주세요를 들은 일부 혈수판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역시 뭉치게 됩니다. 즉 아스피린을 먹어도 혈전은 일부 생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도와주세요만을 막는 약도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바로 플라빅스라는 약이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처럼 혈전의 생성이 치명적인 환자에 있어서만큼은 살려주세요와 도와주세요를 모두 막기 위해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이 두 가지 모두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정맥은 혈류가 세지 않다 보니 혈관 내부에 상처가 생길 일이 드물어요. 즉 구덩이가 거의 없으니 혈소판이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맥에선 혈소판이 울 일이 거의 없죠. 정맥혈액은 동맥혈액보다 산소가 적은 피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폐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산소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 정맥혈액이 순환이 안 된 채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가는 경우입니다. 다리에 혈액이 오랫동안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다리 정맥 안의 혈액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바로 이때 혈소판이 울기 시작합니다. 혈소판 친구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혈관 벽도 울기 시작하죠. 앞에서 흘린 눈물의 양이 많아지면 그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물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적혈구들이 여기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서 혈전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정맥혈전은 혈소판들이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손을 내밀지 않아도, 그래서 혈소판들이 뭉치지 않아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물에 적혈구들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맥혈전과 정맥혈전을 비교해보면 동맥혈전의 주성분은 서로 손을 잡고 뭉쳐있는 혈소판들이고 정맥혈전의 주성분은 그물과 적혈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한 약의 종류도 혈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동맥혈전 예방을 위해선 주로 혈소판이 뭉치지 못하게 하는 항혈소판제가 쓰이고 정맥혈전 예방을 위해선 그물이 생성되지 않게 하는 항응고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면 거의 다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한 혈전증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요?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 시 발생하는 혈전증의 기전과 헤파린이라는 약을 투여 시 발생하는 혈전증의 기전이
비슷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환의 발생 원리를 통해서 아스피린의 효과를 유추해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신뢰도가 높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헤파린이란 단어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간주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헤파린에 의한 혈전은 헤파린이 혈소판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동맥혈전 경우처럼 혈소판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정맥혈전 경우처럼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거나 등 일반적인 조건들과는 좀 다르죠. 혈소판이 헤파린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처럼 똑같이 겁에 질리게 돼서 울음이 폭발하고 손을 뻗치고 주변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를 외치게 됩니다. 이때 주변 혈소판들이 울음을 듣고 달려와서 손 내밀고 뭉치려고는 하지만 공격받은 혈소판이 구덩이에 빠져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혈류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구덩이에 빠진 혈소판의 경우처럼 혈소판들이 쉽게 뭉치지 못합니다. 울고 있는 혈소판과 흘러내린 눈물이 혈류에 흘러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헤파린에 의한 혈전은 혈액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가정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혈액이 흐르고 있어도 헤파린 입자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최대한 많은 수의 혈소판들이 공격을 받게 된다면 말이죠. 공격받은 수많은 혈소판들을 살려달라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쳐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흐르는 혈액 속에서도 다른 혈소판들과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흘러내린 눈물이 곳곳에 퍼져 있으니까 그물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 또한 더 높아지게 되겠죠. 너무 극단적인 가정일까요? 저도 너무 끔찍한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었는지 고민이 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증거가 존재했습니다. 헤파린에 의해 혈전이 생성된 환자들의 대다수에서 매우 심한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났죠. 그래서 병명도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혈소판들이 헤파린에게 곳곳에서 공격을 받아서 소멸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스피린이 헤파린에 의한 혈전증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주변 혈소판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만을 막는 약이라고 했죠. 그런데 혈소판이 우는 것 자체는 막지를 못해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울음이 터진 상황에서 눈물의 양이 많아지면 그물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 그물에 지나가던 적혈구들이 걸리게 되고 결국 혈전이 생성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스피린이 혈전이 발생하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려주세요와 도와주세요를 모두 저지하기 위해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모두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헤파린에 의한 혈전증이 생긴 케이스가 보고되기도 했고요. 그러므로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헤파린에 의한 혈전증 논문들로 판단했을 때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한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을 미리 복용하는 것이 발생된 혈전의 크기를 일부 줄일 수는 있으나 혈전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한 혈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백신이 왜 혈소판을 공격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떠한 특징을 지닌 사람일 때 백신이 혈소판을 유난히 더 많이 공격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의 금기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